네, 325페이지 저당권. 아까 부동산 담보 대출 기억하시죠? 은행 채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있는 건 뭐다? 우선 변제. 네, 그래서 326페이지. 자, 맨 꼭대기에서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설정자가, 담보 제공자가 목적물 계속 점유하고 채권자, 저당권자는 단지 목적물에 대한 교환 가치만 파악하는 점에서 유치적 효력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질권과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채권자, 저당권자는 뭐 하지 않고 점유하지 않고 무슨 변제만 있다. 우선 변제가 있으니까 무슨 대위, 물상 대위가 인정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유치권하고 반대잖아요. 유치권은 점유가 생명인데 우선 변제가 없어서 물상 대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저당권은 뭐 하지 않지만, 점유하지 않지만 우선 변제가 있으니까 변형된 가침을 물상 대위도 인정된다. 그게 포인트가 되고요. 네, 327페이지는요. 그냥 제목만 체킹하세요. 가로 1번 계약의 당사자는 저당권, 부동산 담보권자와 2번 부동산 담보권 제공자가 있다는 얘기죠. 제목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등기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특히 왜 등기를 해야 돼요? 점유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등록된 것만 설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제목만 체킹하세요. 나머지 거 읽지 마세요. 자, 넘기시고요. 328페이지. 가로 4번에 저당권 붙일 수 있는 채권은, 자, 색깔 보세요. 반드시 금전 채권에 하나는 것은 아니죠. 아까 제가 쌀 채권에도 저당권 붙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책에다가 쌀 채권 그러면 없어 보이니까 거기다 목적물 인도 청구권 이렇게 고친 거예요. 쌀 채권, 보리 채권, 밀가루 채권 하면 없어 보이니까 뭐라고? 목적물 인도 청구권에도 저당권 붙일 수 있는데 등기부에다가 쌀 채권 적으면 없어 보이니까 금전으로 환산해서 기재하는 것 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 색깔 들은 기억하시고요. 자, 329페이지 이제 아까 피담보 채권의 범위 있죠. 누구 입장에서? 채권자가 경락대금 들어가서 어디서 어디까지 뽑아갈 수 있는가? 보통은 원본 등기부에 기재가 돼 있으니까 원본은 당연히 뽑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자라고 돼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변제기 도래할 때까지 이자 받는 게 목적이죠. 이것도 등기부에 기재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기재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한 없이 가져가더라도 누가 이의 제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위약금이라고 돼 있어요. 무슨 금? 네.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 약속 위반 시 얼마를 벌칙금으로 주겠다, 뭐 이런 뜻이야. 무슨 금? 이것도 뽑아가려면요, 지금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배당 받을 사람들이 줄 서서 있죠. 1번 저당권, 뭐 전세권자, 2번 막 줄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막 뽑아가면 뒤에서 뭐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왜 뽑아가냐고 항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약금도 등기돼 있을 때만 뭐 한다? 뒷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앞에 사람 많이 뽑아가면 그 뒷사람 뽑아갈 금액이 적어지니까 법이 정한 것만 뽑아가라고 얘기할 거 아닌 얘기예요. 공시된 거, 그죠? 원본, 그 다음 뭐죠? 이자, 그 다음 뭐요? 위약금. 근데 이제 거기 포인트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에요.
법조문에서 채무불이행한 손해배상 언제부터 채무불이행이 될까요? 변제기 도래 당일날까지만 갚으면 되잖아. 당일날 못 갚으면 그 다음날부터 뭐가 붙는 거야? 지연이자가 붙죠. 당일날은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당일날까지만 뭐 하면 되니까 갚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은 언제다? 변제기 도래 다음날부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들어가죠. 그게 그 조문의 끝에 지연배상이에요. 그러나 지연배상 나오죠? 원본 이행기를 경과한 후 몇 년분? 그러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지연배상, 지연이자 1년분은 후순위 권리자를 위해서 둔 제도죠. 이걸 제어를 안 하면 맨 앞에 있는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일부러 늦게 실행하면 4년 만에 저당권 실행하면 지연이자가 몇 년치 붙어 있어. 그걸 다 뽑아가면은 뒷사람은 가져갈 게 없잖아.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아까 했죠. 돈 갚으면 등기는 자동소멸, 말소소멸? 자동소멸. 만약에 말소소멸이면 돈 갚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갚을 때까지 나도 못 주겠다고 항변할 수 있으면 항변권 있으면 그 자체로 이행지체 책임 면제받거든요. 무슨 관계면? 동생관계면. 근데 미안하지만 두 가지는 무슨 관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돈 갚는 게 선이행 의무죠. 선이행 의무자는 항변권이 없기 때문에 항변권 없는 사람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뭐에 빠진다? 이행지체에 빠져서 지연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연이자는 무제한 가져갈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뒤에 누구를 위해서? 후순위 권리자 보호를 위해서. 그래야지 2번 저당권 들어갈 수 있을 때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앞 사람이 얼마까지 뽑아갈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을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연이자는 몇 년분이다? 1년분. 근데 이거는 채무자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면 여기 들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 포인트예요. 다음에 저당권 무슨 비용? 실행비용.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니까 채권자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저당권 실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비용도 뽑아가야 돼요? 안 뽑아가야 돼요? 채권 뽑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손가락 펴보세요. 5개입니다. 피담보 채권. 무슨 채권? 5개. 제일 먼저 원본, 그 다음에 이자, 위약금. 요 3가지는 반드시 등기된 것을 전제로 합니다. 손가락, 여기 손가락 몸에다 기억해. 거기다 써봐야 가서 보지도 않아. 볼 시간도 있어, 없어? 없어. 볼 마음도 안 나. 그러니까 그냥 와서 항상 이렇게 연습하세요. 끝에 거 2개는 무슨 사항이 아니다. 등기하지 않아도 당연한 거다. 자, 그래서 2가지. 그래서 밑에 읽다 보면은 거기 3번이 있을 거예요. 그죠? 약속된 이자는 제한 없이 손해배상 청구권, 지연배상 이자, 지연이자는 몇 년분? 1년분. 다만 이것은 저당권자와 제3자된 관계 제한이지 채무자는 지연이자 1년분만 갚겠다면 안 돼요. 채무자는 지연이자 갚을 의무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아니, 채무자는 지 빚을 다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경락대금에서 뽑아갈 수 있는 한도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과 3번을 이렇게 반대 표시하세요. 그리고 맨 밑에 6번 별표 하시고, 저당물 보존 비용은 존재한다, 안 한다?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뭐 한 적이 없어요. 점유한 적이 없으니까 목적물에 들어간 보존 비용 받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6번은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보존 비용은 피채권 범위에 속할 이유가 없다. 360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자, 목적물 범위는 저당권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까지 경락인이 가져가겠죠. 그래서 부합물, 그 다음에 종물,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자, 볼게요. 토지에 대한 수목. 글자 있어요? 자, 토지에 대한 수목, 건물에 대한 증축 건물, 부속 건물 등은 부합물 예이다. 그럼 왼쪽에다가 뭐가 있을까요? 네. 무단식재. 뭐라고요? 그러면 기억나세요? 무단식재 하게 되면 누구 거라고 했어요? 토지 소유자가 있으면 나무를 이렇게 심었으면 누구 거다?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무단식재는 이 토지에 뭐한다? 부합한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합물이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토지에 뭐가 설정되어 있는데, 아니 토지에 뭐가 설정되어 있는데 저당권 설정되어 있으면 이게 부합했으니까 당연히 효력이 미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토지가 뭐가 되면, 경매가 되면 경락인은 당연히 뭐도 가져온다. 나무도 가져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물? 부합물. 근데 성숙한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쓰면 무단 경작하면 농작물은 을 거예요, 값 거예요? 이거 을 거 아니에요, 무단식재는. 누구 거? 그러면 이 토지에 뭐가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토지에 뭐가 설정되어 있어도요, 여기에는 안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지가 뭐가 되면, 경매가 되면 경락인은 뭐만 가져오는 거지? 이 수목, 아니 경작물은 누구 거야? 을 거니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얘기예요. 부합 3종 세트 맨날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첫 번째가 무단,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 여기 건물 어떻습니까? 건물 어떡해요? 건물은 설령 무단 신축하더라도 건물은 누구 거예요? 울 거지? 그러면 이게 경매가 되더라도 경락을 취득해 못해? 못하지. 그럼 병원에 가서, 을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돼요? 무단 신축하면 기억 안 나요? 철거하고 퇴거 연습하라고 그랬잖아. 뭐는 돼도 뭐는 안 된다. 기억하면 되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거기 지금 토지에 대한 수목, 그 다음에 농작물 두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합된 물건하고 종물에도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냥 글자 그대로 기억하세요.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했는데 부합된 물건과 종물 있으면 당연히 뭐한다?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뭐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아까 했었죠. 전저유 상관마유.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부합물, 종물 규정은 무슨 규정이 아니다.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니까 저당권 설정할 때 달리 정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부합된 물건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 특약을 맺거나 종물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 특약을 맺게 되면 그걸 등기해야 되겠지. 등기해야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제한만 있다. 그런 얘기고요. 자, 우측 갑니다. 이번에 과시란 말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그러면 과수원의 저당권 설정하면 사과는 누구 거예요? 과수원 토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면 거기서 나오는 사과는 저당권자가 가져가요? 설정자가 가져가요? 점유를 누가 해요? 그러니까 과실 누구 게 아니고 저당권자 게 아니고 누구 거다? 저당권 설정자 거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미치느냐? 압류 후부터 미친다. 그런 얘기예요. 점유를 저당권 설정자가 하니까 점유하는 동안에 과실은 누구 거? 설정자 거. 근데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저당권 실행할 거 아니에요. 실행하다 보면 압류가 들어가거든. 그 압류 후 과실은 저당권자가 가져가도 좋다. 결론은 결국 압류네요. 압류 전은 누구 거? 저당권 제공자 거. 압류 후는 누구 거? 저당권자 거. 자, 세 번째 거 보세요. 저당 토지의 건물. 토지의 저당권 설정했다. 건물의 효력이 미칠까 안 미칠까? 안 미치죠. 왜?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것이죠. 다만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됐을 때 경매 당시 만약에 갔다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건물까지 일괄 경매하는 얘기는 별개의 문제. 아시겠어요? 원래는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쳐. 자, 그것 좀 이따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목적물 범위는 누구 입장에서? 경락인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부합된 물건, 종물에 당연히 뭐한다? 미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과실은 원래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쳐. 언제부터 미친다? 압류 후부터 미친다. 자, 333페이지 갑니다. 자, 4번 법정지상권. 무슨 지상권? 시험에 100% 냅니다. 저당권 관련된 법정지상권. 자, 조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저당물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뭐한 것으로 본다?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치료는 토지 사용료는 당사자 청구해서 법원이 이를 뭐한다? 정한다. 그러면 혹시 경매로 인해서 토지 건물이 달라질 수도 있죠. 그죠? 이때 건물 철거 문제가 발생하죠. 그죠?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없고요. 법정지상권이 없다면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경우를 한번 여기다 볼게요. 자, 빈 토지에다가 어디다가? 자, 빈 토지니까 나대지입니다. 뭐라고요? 자, 나대지 이 토지에다가 뭐가 설정했다? 저당권 설정했다. 그러면 토지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죠? X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토지에다가 저당권 설정 후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이 여기다 건물이 신축됐습니다. 뭐가 됐다고요? 누가 신축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자, 이 토지를 뭐 했을 때 토지, 저당권 세력은 건물에 미친다 안 미친다? 어디만 미쳐요? 그러면 이 토지가 경매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자, 경매를 누가 받았다? 자, 예를 들어서 을이 받았다 할게요. 그럼 건물은 누구 거예요? 갑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을은 내 땅인데 건물이 있으니까 을은 갑한테 당연히 뭐라고 할까요? 근데 있으니까 을은 갑한테 건물 뭐예요? 예?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맞겠지 뭐. 그래 안 그래요? 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 네,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다 그런 얘기. 뭐가 있다고요? 자,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같죠? 현재 같잖아요 지금. 이때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됐다 이야기예요. 그럼 저당권 설정 당시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토지가 뭐로 넘어갔다? 경매로 넘어갔다. 그래서 경매 넘어가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누구다? 을이고 건물 소유자는 그대로 갑이죠. 네? 또 입장에서는 또 을은 갑한테 건물 철거를 뭐 할 수 있다? 요구할 수 뭐다? 있다 없다 가지고 또 시비 걸까 안 걸까? 그쵸? 자, 세 번째는 토지에 건물이 있는데 토지에 건물이 있는데 혹시 다른 경우도 있죠? 다른 경우도 있죠? 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첫 번째 A가 갑으로부터 지상권 설정 받아서 뭐 받아서? 지상권 등기 사항이 아니에요? 등기 받아가지고 건물을 축조한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A가 무단으로 신축한 경우도 있겠죠. 뭔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뭐가 설정되면 네, 토지에 뭐가 설정됐다? 저당권 설정되면 토지 건물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상태죠. 그죠? 자, 어쨌든 이래가지고 이 토지가 뭐로 넘어갔다? 경매로 넘어갔다. 어쨌든 주인은 바뀐 거죠. 현재 건물은 A죠.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A한테 가서 건물 뭐다? 네? 철거 요구를 할 수 뭐다? 있다 없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세 가지 경우죠. 근데 그 333페이지의 조문을 보게 되면 저당물 경매로 인해서 토지 건물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에서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여기 있는 갑이라든지
여기 있는 갑이라든지 여기 있는 A는 전부 다 주장할 겁니다. 뭐라고? 아니 거기 경매로 인해서 뭐로 인해서 아니 여기 경매로 인해서 전부 다 토지 건물이 달라졌잖아요. 응? 그럼 갑은 뭐가 있다고? 응? 이 갑은 법지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겠지. 다 법지가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이려면은 전부 다 없다 되겠지. 아니 토지 법지가 인정되면 토지 사용권이 인정받는 거니까 철거 요구할 수 없다가 다 없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없다 했는데 가보니까 또 그렇지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판례는 조문은 그렇게 돼 있더라도 하더라도 자 여기서 이 경우만 같을 때만 뭘 때만? 같을 때만 뭐가 있다? 이렇게 같을 때만 전제로 해서 뭐가 있다? 여기만 법지를 인정해 줍니다. 아셨어요? 뭐 인정한다고? 그러니까 왼쪽은 갑한테는 뭐가 없다는 거다? 법지 있다 없다? 없다. 다르죠? 이것도 처음부터. 지금 뭐가 없다? 법정상권 있다 없다? 없다는 게 판례의 태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토지 사용권이 없는 거니까 어느 게 정답이에요? 법정지상권이 없으니까 을 입장에서는 철거 요구할 수 뭐다? 있다. 이게 틀렸죠? 철거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쪽은 뭐가 있으니까 토지 사용권이 인정받는 거니까 철거 요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다? 그 시험은 계속 있다 없다 고르는 거예요. 계속. 자 마지막 거 보세요. 이쪽은 토지 건물이 출발이 달랐죠. 요거는 철거 요구할 수 법지는 없지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지상권 등기를 통해서 한 사람이지. 그러면 저당권 등기보다 이게 빠르지. 그러면 이때 이 을은 이 갑한테는 지상권 있는 거지 법지는 얘기는 아니지. 이 지상권 가지고 대항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건물을 철거를 요구할 수가 없다가 맞겠지. 이쪽은 무단신축이니까 뭐는 가능해요? 철거 요구할 수 있다가 맞겠지. 뭐는 없지만 그 다른 운명 가지고 논의하면 되는 거지. 뭐는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건 경우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뭐다? 그건 경우에 따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지가 나오면 저당권 법지가 나오면 몸으로 익혀야 돼. 자, 손 펴보세요. X. 자, 예쁘게 다르다. 저당권 법지가 나오면 출발이 세 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가 신축한 경우 처음부터 같거나 다르거나. 어디가 제일 그림이 예뻐요? 같을 때만 뭐가 있다.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 아무것도 없다, 같다, 다르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라 그런 얘기예요. 같을 때만 뭐가 있다. 같을 때만 뭐가 있다. 법지가 있다 이야기죠. 그럼 이쪽에는 뭐가 없어야 돼? 이쪽도 무조건 우기세요. 법지가 뭐다? 그러니까 라대지 건물, 라대지 저당권 설정 후 신축된 경우는 달라져도 뭐가 없다? 같을 때만 뭐가 있다? 다르면 법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먼저 결정하라고. 순서를 기억해야지 이게 딱 맞단 말이에요. 적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철거 들어갑니다. 건물 뭐 들어간다? 그럼 여기는 토지 사용권이 있는 거니까 여기는 건물 뭐야? 철거 할 수가 없는 거지. 이쪽은 뭐가 없으니까. 여기는 건물 철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철거를 해야 되겠지. 자, 이쪽은 그 다른 원인에 따라서 건물이 뭐가 될 수도 있고 철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건 운명이죠. 이 단계를 만들어 놔야지 논리가 쓴다는 얘기예요. 다시 아무것도 없다, 같았다, 다르다. 어느 때 법지 있다? 법지 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법지가 없죠. 달아도 법지가 없죠. 요거는 무조건 건물 철거할 수밖에 없어요. 요거는 법지 있으니까 철거가 안 되지. 출발이 다를 때는 원인 가지고 노는 거니까 건물이 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는 그 원인과 노는 거니까 뭐 불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가 제일 억울하지. 제일 억울하잖아요, 지금. 건물이 뭐가 돼, 팔자에 지금. 철거돼야 되잖아.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일괄경매. 무슨 경매? 그러면 여기서 일괄경매의 가능성이 논의가 된다. 무슨 경매? 아무것도 없었다. 건물이 신축됐다. 법지가 없어서 철거돼야 되는데 철거되지 않기 위해서 무슨 경매를 인정 가능성이 들어간다? 무슨 경매? 그래서 일괄 경매. 그러면 처음부터 같았다 한다면은 여기는 일괄 경매란 얘기를 절대 써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달라도 무슨 경매가 안 된다? 지금 뭐하고 뭐를 한 세트로 얘기하고 있다? 법정 지상권하고 무슨 경매? 일괄 경매를 한꺼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로 떨어뜨리면 안 돼. 그러니까 책자가 보세요. 책자가 333페이지에 무슨 지상권이 나오고 법정 지상권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나온다고요? 법정 지상권이 나옵니다. 자, 그럼 가봅시다. 하나씩 봅시다. 페이지 334페이지. 3번 요건. 1. 건물의 존재. 존재 시점.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상의 건물이 뭐하고 있을 것? 존재해야 됩니다. 이 건물이 등기 유무는 따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거기 디귿에다가 별표. 토지의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신축. 자, 건물 없는 토지의 저당권 설정한 후 건물이 신축됐다. 법지나 관습 법지 부정되죠. 그래서 디귿 옆에다 쓰세요. 나, 대, 지. 크게 써놓으세요. 자, 나대지니까 아까 몸동작 이거죠. 이거죠? 그럼 뭐가 없다? 나대지. 밑에다가 법지 X죠. 뭐가 없다고요? 법지 없죠? 근데 그 밑에 이 경우 토지, 건물, 신축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다면 무슨 경매? 일괄 경매 가능성이 들어가죠. 자, 보세요. 아무것도 없었다면 신축 제도로 뭐가 없다? 법지 X. 근데 무슨 경매? 일괄 경매 가능이 들어가. 아주 완벽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처음부터 같았다 한다면은 법지가 있지.
그럼 일괄 경매 얘기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얘기했어요? 아까 다르면 뭐도 없고 법치도 없고 뭐도 없어요. 일괄 경매 없다 이야기예요. 다르면 그래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만약에 뭐하면 다르면 무슨 경매? 일괄 경매도 안 되고 뭐도 없다. 법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 법지가 나오면 몸동작이 X 같다 다르다. 법지 있다 일괄 경매 있다 없다 이거를 딱 결정해 놓은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섬세하게 조절을 해 놓으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신축되면 뭐가 없어? 법지 없어. 법지 없으니까 나중에 뭐야? 무슨 경매? 가능성 들어가요. 처음부터 같으면 뭐가 있으므로 법지가 있으니까 일괄 경매 얘기하면 안 되지. 처음부터 다르면 뭐도 없고 그 다른 원인 가지고 놀면 되는 거지. 법지 인정할 수도 없고 무슨 경매도 이게 딱 들어와야 돼. 그러면 두 문제 가능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몇 문제짜리? 어디서 두 문제를 찾죠? 그리고 이거 갖다가 계속 헷갈릴 게 없어. 자, 그래서 지금 디귿에다가 나대지 적으셨죠? 뭐라고 적었어요? 나대지 신축 법지 없죠? 자, 우측에 디귿 체킹. 335페이지에 디귿. 토지와 건물의 공동 저당이 설정된 경우. 공동. 어디요? 335페이지 니은이구나. 미안해. 글자가 헛거보여. 니은. 공동자 있죠? 오른쪽 빈 여백에다가 공동 두 글자 적는다. 자, 지금부터 저당권 개수 조사합니다. 자, 토지, 건물 양쪽에 공동 저당권 설정됐죠? 토지에도 저당권이 붙어 있고 건물에도 붙어 있죠. 이 상태에서 같다면 법지가 있는데 설정된 후 기존 건물을 헐고 신 건물을 신축했죠. 신축된 건물에 저당권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건물이 철거됐잖아요. 네? 그러면 저당권은 그대로 살아있는 걸까요? 저당권은 사라진 걸까요? 건물이 사라지면 저당권 사라진 거죠. 그리고 이 신축 건물에 기존 등기 재활용 국가가 허용할까 안 할까? 국가는 욕심쟁이거든. 그러면 토지의 저당권만 남아있지 건물 저당권이 사라진 거죠. 토지 저 건물 저가 있다가 철거되고 신축되면 토지에만 저당권 있고 건물은 저당권 없죠. 두 개가 하나가 됐지. 그래서 법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토지저 건물저 있다가 공동저당 설정된 후 건물이 합동되면 토지저 건물저 그대로 있죠. 그럼 법지 인정해줘. 같으면. 토지저 건물저 있다가 등기부가 멸실했어. 등기부 멸실하면 건물 저당권 사라져. 그대로 있는 거야. 그대로 있는 거지. 그때는 법지를 인정해줘. 이 공동저당 관련된 판례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시험에 주로 내는 것은 요거를 주로 내. 하여튼 써. 오른쪽에 써. 공동 적어놔. 공동. 뭐라고?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판례의 2번 몇 번? 판례 2번 보시면 세 번째 줄에요. 336 어디 넘기세요?
판례 2번 있죠? 네? 2번에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에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란 말 있죠? 함께 동그라미. 색깔은 집어넣으세요.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저 보세요. 미등기 건물 대지와 함께 사가지고 토지는 등기하고 건물은 등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토지의 저당권 설정해봐야 다른 거예요. 갑의 토지, 갑의 건물을 을이 사가지고 을이 토지는 등기하고 건물은 등기하지 않았어. 그럼 건물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죠. 그렇잖아요? 그 상태에서 토지의 저당권 설정해봐야 토지는 을이고 건물은 갑이죠. 그럼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 지상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번은, 2번은 이거지. 다른 거예요. 뭐다고? 다르다. 그래서 그 문장 끝까지 읽으면 법정 지상권 인정이 안 돼요. 왜?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뭐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키워드가 2번은 왼쪽 빈 여백에다 함께. 그럼 제가 얘기했죠. 법치 인정되지 않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랬지. 뭐 되는 것보다도. 그럼 아까 쓴 게 뭐 있어? 쓴 게. 아니 아까 쓴 글자가 뭐예요 아까? 나대지 썼잖아 아까. 응? 나대지. 그 다음 공동. 그 다음 함께죠? 그래서 여기다 쓰면 돼. 나대지 마라. 설치지 마라. 어? 공동으로 함께. 뭐 인정되지 않는 거? 그리고 탁 치고 나가면 되잖아. 저당권 법치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세 가지 기억하기. 첫 번째 뭐 하지 말아라? 나대지 마라. 그것도 뭐요? 공동으로 함께 나대지 마라. 그러니까 문제 딱 읽다가 공동 저당 보였다. 에? 나대지 보였다. 그 다음에 뭐 보였다? 함께 보면 뭐가 없다. 뭐 이해하거나 말거나 답만 쓰면 되잖아. 그리고 정리하시면 돼. 그러니까 일단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해돼요? 아무것도 없다. 그럼 뭐가 없다? 법치 없다. 다만 무슨 경매? 일과의 경매 가능성을 논의하고 처음부터 같으면 뭐가 있다? 법치 있다. 뭐가 없다? 일과의 경매 절대 안 돼. 처음부터 다르면 뭐도 없고 법치도 없고 뭐도 없다. 그걸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건 뭐다? 나대지 마라. 공동으로 함께. 안 되는 세 가지 판례. 이해됐어요? 꼭 기억해 두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자, 또 물어보겠습니다. 법치 취득은 자동 취득입니까? 등기 취득입니까? 법정 지상권 취득은 자동 취득, 등기 취득. 벌써 까먹었어? 무슨 취득? 자동 취득이야. 무슨 취득이 아니고 등기 취득이 아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물청 한번 가보고, 자, 338페이지 갈게요. 338페이지 리얼 체킹. 리얼에 뭐 있을까? 저당권자는 색깔 들어간데 뭐라고 되어 있을까? 방해, 제거나 예방 청구만 가능할 뿐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반환 청구권 없다고 되어 있죠. 이게 뭐예요? 맨날 제가 너희들이 아무리 뭐 대봐야 지저 대봐야
반환할 수 있다 없다? 독도 반환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지역권자, 저당권자는 무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본권, 지역권, 본권, 저당권 가지고 점유를 내나 할 권리는 없다고. 그래서 왼쪽에 OX에 뭐 있을까?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한다, 수반하지 않는다.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목적물 반환, 점유 내나 청구권은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됐어요? 네, 국유저당권 정리하고요. 근저당, 공동저당을 생략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약법 갈게요. 잠시 쉬었다 들어갑시다.